이름이 외워졌다가도 잊어버려져요. 이 사람의 이름을 외울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그 태도가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성 씨 한번 특징 잡아볼까요? 저희가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네. 핑크 머리. 네. 또 이런 것도 돼요? 투블럭 이런 거? 그럼요. 아, 다 돼요. 모든 건 다 특징이 될 수 있어요. 투블럭 그리고 점, 입술 밑에 얼굴 옆에 점. 관찰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저는 보질 못했거든요. 아, 네, 입술 밑에 점. 멀리 계셔서 눈이 잘 안 좋아요. 그리고 잘 웃으신다. 그런 것도 돼요? 당연하죠. 특징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은과 섬과 박과 어떤 이 발음 나는 것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리가 핑크색이잖아요. 네. 웬만한 성격이 아니고서는 핑크색 잘 못해요. 그죠? 박은 성격. 지금 이런 방금 식으로. 박은 성격 했죠? 네네네. 비슷한 발음이 있잖아요. 밝은 성격. 잘 웃는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특징 잡았던 것에서 우와. 이 이름의 어떤 그 특징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밝은 성격, 네. 그래서 박은 성. 네. 우와. 자, 이제 이 연예인 아이돌들 얼굴 이름을 외우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 기현. 기현. 손바닥 있죠? 예. 손바닥 이러고 있잖아요. 기를 기를. 이제 팬들에게 불어넣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네. 그럼 현 하면은 현기증? 현기증. 그럼 이야, 팬들한테 이렇게 기를 불어넣으니까 팬들이 너무 좋아서 막 현기증이 날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름만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름의 뜻을 이미지화해서 그 사람의 특징과 연결시켜 보라는 겁니다. 천러는 천국과 러시아의 이미지를 함께 떠올리며 그래서 천러. 세라복과 리본이 달린 옷이 무척 잘 어울리는 셀리. 유인나를 닮은 유나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한 번만 인출해 볼게요. 인출은 절대 보지 않고 하는 행동이에요. 자, 이분, 입술이, 그리고 옷 색깔. 기억나. 네. 기억났다. 기억나죠? 네. 하나, 둘, 셋. 수진. 생각났어. 오, 예, 예. 생각났다. 그렇지. 하나, 둘, 셋. 셀리. 셀리. 리본. 저, 그냥 달라요. 얘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하나, 둘, 셋. 천러. 천국 러시아. 절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사람을 막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랑 이름을 매칭할 생각을 안 하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뵀을 때 까먹은 거예요. 특징을 이제 잡으니까 이제서야 좀 이름 현의 기억력은 어떨까요? 뉴욕 브루클린에서 세계적인 기억력 천재 얀자 윈터소울을 만나봤습니다. My name is Yanja, and I am a memory champion. I'm 24 years old, and I'm from Mongolia. 기억력 세계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화제가 된 데는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Let's see, 138. What's on the rug? The rug itself is a pattern of gray stars, and then he has taken off his shoes. The boy is slightly on the rug. There are 3 crayons in yellow, green, and red. There's a girl with no front teeth. Is she on 254 and she's cooking? Maybe. It is? On page 21. 21. What's stuck on the fridge? Oh yeah, this is the Valentina room. I think it's an animal. They tried to draw an animal, but children, I don't know. I'm not gonna be judgy. They drew a cat, I think.
328페이지 책자를 통째로 외운 얀자. IKEA contacted me and asked, could you memorize a few pages from the old catalog? And I told them, like, you know, I think it would be more fun if we do the entire catalog. So how many days did you work in Yeah, memorizing? so it's more or less a week. Yeah. A week? Yeah. 그런데 놀랍게도 얀자는 원래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I had so many failed marks, like bad grades in high school, that I couldn't graduate almost. Yeah, I wish I would have found memory techniques a little earlier, because then I would have had better grades and gotten into an even better university. But I found it in university, and now my life is very different thanks to it. 4년 전 처음 기억법을 배운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고 TV에도 나와 스타가 됐습니다. 이제 원하는 건 뭐든 기억할 수 있다는 얀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역사 시간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고난을 안겨줬던 조선시대 왕 27명의 연대기.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과연 얀자는 30년차 토종 한국인 저도 아직 못 외우는 조선시대 왕들을 10분 안에 다 외울 수 있을까요? We'll see. Fourth, can you name the fourth king? 1, 2, 3, 4. And also Their retirement year. yeah. I think it's Sejong, and it's between 1418 and 1450. Or so. What about Jeongjo? 22nd, and it's number 1776 and 1800. Danjong. Tanjung, Tanjung. Danjong. Danjong. So how do you spell it in English? Danjong. Oh, okay, so that's Tanjung. That's 6, and it's 1452 and 1455. Choljong 18491863. Oh my God. So is it? I was kind of looking for the name. Perfect. Thank you. If you can do this, I can do it. Yeah, of course. Oh. I think it requires some training. This is too difficult. This seems like a lot of time spent, but this is more efficient in the end. 얀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나 연습하면 자신처럼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공부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창우.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니 마치려면 잡다는 생각도 많이 하니까 30분 해야 될 거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고 있죠. 일단 창우는 주의력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 개념입니다. 아주 공항의 관제탑처럼 굉장히 포괄적이고 고차적인 기능을 하는 뇌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창우는 이런 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력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력과 집중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기억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습 성취도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이 전략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그래서 창우 같은 경우는 이걸 좀 가르쳐줘야 되겠죠. 창우는 이제부터 전략적으로 기억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스토리 기억법이에요. 스토리 기억법. 오히려 말이 안 되고 또 창의적이고 괴상한 이런 이야기가 더 잘 기억이 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얘네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고리로. 해보세요. 머릿속에서 생생한 영상이 떠올라야 돼요. 평소 암기해야 할 단어나 과목이 있을 때 무작정 외우기만 했던 창우. 의미 없는 단어를 외울 때도 우리의 뇌가 좋아하게끔 스토리와 이미지를 만들어서 외우는 것이 기억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창우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는지 기억의 전략과 방법을 배웠습니다. 많이 발전했다. 아니 원래 이거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한 달 후
처음부터 60번까지요? 아, 애매한데. 일단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봐. 여기 좋다. 틀릴 것 같아서. 창우 지금 뭘 하나 했더니 과거 창우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던 원소기호 외우기를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암기가 안 돼 포기하고 말았었던 애증의 원소기호. 그 원소기호를 단 몇 시간 만에 암기해서 기억해내는 중이라는데요. 기억이 많이 안 나요, 나는. 60개에 가까운 원소기호를 외우는데 성공한 창우. 영어 기호하고 이 원소 이름하고 맞지가 않은 게 그런 건 어떻게 외웠어요? 저는 이제 P하고 인하고 이제 그대로 그 엮어서 말했어요. 이제 핀.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십자는 핀 이거 뭐 찌르는 핀도 있고 다르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16번. 게임에서 좋은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 이름이 줄여서 인왕대위예요. 그 앞에 따가지고 쉽게 외울 수 있었어요. 이 상자한테 붕소, 탄소. 여기 물통이 있거든요. 여기다 질소, 산소를 넣었어요. 이 물통에다가. 주근기에다가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창우에게 익숙한 이 학원 공간을 기억의 궁전으로 사용해 60개의 원소기호를 차례로 배치했다는데요. 그 장소법의 특징은 공간하고 순서 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장소는 금방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소에다 매칭을 하면 그 기억 자체는 잃어버려도 그 장소를 지나가면 그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거하고 무지하게 의미 있는 걸 결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것만 볼 때 의미 없는 그게 의미 있게끔 되는 겁니다. 아직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 사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창우.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될까 좀 많이 망설이고 이제 또 좀 거부감이 좀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이제 어느 정도면 외울 수 있겠다. 그런 게 좀 신기하네요. 제 자신한테. 창우의 이런 모습이 누구보다 반갑고 대견한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욕이 안 해져가지고 애를 먹었거든요. 애들은 한 줄이라도 외는데 전혀 못 외니까 자기를 이렇게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뭐라도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기억해서 또박또박 한자 한자 써내가는 거 볼 때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박수를 받고 그 환하게 미소 짓는 그 얼굴에서 그 행복감을 정말 저도 보였거든요. 아이의 행복감이. 그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환하게 기쁘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억법은 암기 비중이 높은 과목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고혜정 선생님의 역사 체험 수업을 살짝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배를 샀다 그랬죠. 무슨 배예요? 운용호. 운용호죠. 자, 운용호는 이응 이렇게 됐죠. 요. 자, 이응 하면 떠오르는 안경. 그렇죠. 강화도 조약은 이 코에다 걸 거예요. 코를 강하게 벌렁벌렁 거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배꼽 하면은 이렇게 인사하는 걸 생각해봐. 황제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해서 대한제국 탄생이야. 무릎을 꿇어서 역사에 대한 배경을 공부한 뒤 역사 사건의 순서를 신체를 이용해 기억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이 왜 기억을 하지 못하냐면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단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나한테 되게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생소한 단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내가 아는 걸로 바꿔야 들어가요. 다 기억나나 보자. 눈은 운용호 사건, 코를 강하게 강화도 조약, 안중근 탄생, 농민운동, 농민이야, 농사. 기억법을 이용한 역사 공부, 아이들은 얼마나 기억할까요? 러일 전쟁 누가 이겼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일본이 이겼어요. 러시아가 엉덩이고 그거 일본이 똥집해서 이겼다고. 네. 아, 그렇게 기억했어요? 네. 눈은
운요 사건, 코는 강화도 조약, 입은 안중근 탄생, 목은 이모군란, 그리고 가슴은 갑신정변, 팔은 동학 농민운동, 그리고 배는 그 대한제국 성립, 엉덩이는 러일 전쟁, 무릎은 을사조약, 발은 그 고종황제 쫓겨남이야. 실제 학습의 기억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외우거나 암기 과목 이런 건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떤 점이 어려워요? 외워도 잘 안 해요. 외우면 하루에 그냥 다 머리에서 빠져나간다 그래야 되나? 순식간에 사라져요. 유난히 암기에 자신 없다는 4명의 학생들. 암기 비중이 높은 영어 단어와 주 동안 기억법 수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있잖아. 이제 뭔가 여기 요 냉장고 문을 여니까 안중근이 뭔가 총 들고 나와서 이토를 저격하고 있어? 네. 자 그럼 이 사다리에 어떤 이미지라 그랬어? 동양적인 주식도. 동양적식 주식회사. 땅 위에 양. 땅들이 양 하나 얹히고 막 그 동양적식 주식회사로 가고 있는 느낌이야? 네. 이렇게 적으면 돼. 이게 아이들이야. 얘가 갖고 있는 한글 뜻은 게으름이야, 게으름. 그 다음에 떠올린 이미지랑 게으른 상황을 하나의 웹툰에서 보는 것처럼 연결시키는 거야. 발음과 뜻을 연결해 아이들은 발음인 아이들, 뜻인 게으른을 합쳐서 아이들은 게으른 이렇게 외웁니다. 필로소피 뭘로 했어? 연필로소피는 철학을 공부했다. 오! 필로소피 무슨 뜻이라고? 철학. 그게 기억에 나야 되는 거야. 소피? 소피. 기억법 수업 첫날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TV 뭐였어요? 그 단어를 생각해서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 외우는 게 좀 색다랐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특이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주일 후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운용호 사건, 강화도 조약, 조사시 탈탄 파견, 이모군란, 갑신정변, 홍범도, 대기업, 대기업. 청산리 대첩. 청산리죠. 2주 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기억법을 이용해서 배운 근대사 사건을 순서대로 기억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각자 공부한 만큼 30개부터 50개까지의 역사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외울 수 있다는 거에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제가 머리를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만 제대로 응용할 수 있다면 확실히 더 잘 될 것 같아요. 영어 단어 테스트 역시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특히 은상이는 200개 만점을 맞을 정도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기억법 하기 전에는요, 막 외워도요, 막 이틀 지나면 다 까먹었는데, 뭐 영어 발음 비슷한 단어 찾아서 엮어서 만드니까 뭔가 더 기억이 잘 남는 것 같아요. 기억법을 이용해 아이들이 직접 만든 200개의 영어 단어 노트. 트와이스가 황혼을 등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트와이라이트는 황혼. 항해를 시작하면 육지가 보이지 않으니 보이지는 항해. 괜찮은데요? 이 하위권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의 기억의 전략법들은 결국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상당히 기억을 잘하고 집중을 잘하고 학습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과 지능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IQ가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기억하는 방법을 배우며 짧은 시간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아이들.
아이들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공부하는 것들이 나한테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즐겁게 외웠다는 거, 결과도 물론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참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망증 주부 현미 씨도 변화가 좀 있으려나요? 뭘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했더니 애들 오기 전에 장 보고 오려고요. 네, 마트에서 장볼 목록 적고 있어요. 아, 오늘 장볼 목록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몇 개야? 37개나 되네요. 이제 마트로 출발할 시간.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가져가도 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외웠어요? 네. 37개나 되는 장보기 목록을 종이도 보지 않고 오로지 외워서 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장볼 목록을 적은 메모지를 놔두고 마트에 올 정도로 건망증이 심했던 현미 씨. 오늘 진짜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별로 힘들어하는 내색 없이 하나하나 차분히 장을 보는데요. 각 티슈가 마지막이네요. 네, 다 맞아요. 어우, 어쩐지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 치아. 과연 현미 씨의 자신감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각 티슈까지. 네, 맞습니다. 아니, 현미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 달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기억의 궁전법으로 하니까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머리의 기억의 궁전은 집안에서는 신발장에서 시작해요. 신발장 문 안에 치약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변기에 샴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빨랫바구니에는 바나나, 거실 책상에는 사과, 의자에는 소세지. 이런 식으로 집안 곳곳에 오늘 장 봐야 할 물건들을 배치해서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연상기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이미지를 붙이는 거죠. 뇌를 여러 영역에서 시각 영역, 촉각, 많은 영역을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기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냥 기억했을 때보다 이렇게 연상 기억을 했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잘 기억하는 법을 알기 위해선 뇌의 특징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잊어버려도 되는 기억인지 오래 갖고 있어야 할 기억인지 먼저 분류를 하는데요. 그걸 정하는 게 바로 이 해마입니다. 해마는 맨 처음 들어오는 기억을 단기 기억으로 갖고 있다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도 하고 다시 기억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기억은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억을 훈련을 하면 해마가 커진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이 계속 그 수백 군데 그 길을 다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사들을 1990년대 윗줄이 제가 기억해서 놓은 카드, 아랫줄이 제가 외워야 했던 카드. 이 둘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저의 카드 암기가 성공하는 건데요. 에이스페이드, 에이스페이드. 자, 4. 와, 저 52장 외우는데 10분 만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근데 외우네. 이게 하니까 되네요, 이게. 이 기억은 훈련이네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될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흥분과 기대 속 데뷔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기억력 때문에 고생도 서름도 참 많았던 저희 세 사람. 지난 한 달간 참 열심히 했던 기억력 꽝 3인방의 기억력 높이기 프로젝트.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음악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전지를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리포시트를 내려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분 동안 암기한 단어를 잘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 창우는 6개에서 25개로, 저는 11개에서 26개로, 현미 씨는 8개에서 33개로 껑충 올랐습니다. 그리고 창우는 이미지 외우기에서 115개를 성공, 이 종목 24위를 기록했고요. 현미 씨는 숫자를 48자리나 외워 이 종목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냥 기억하면 기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하이파이브, 예! 기억 이제 하는 것도 알았고 일상에서 좀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요, 기억이 본투비인 줄 알았어요. 타고남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기억은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 기억력 꽝 저희 세 사람도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기억력 천재, 어때요?